증파에 성공한 걸 두고 퍼트레이어스는 이라크에서 끔찍한 악몽이 사라졌다고 평가했으며 내전으로 빠져들던 국가가 기사회생한 건 2006년 말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전술적인 승리였지만 엄밀히 말해서 증파의 성공이 전략적인 성공은 아니었고 문제의 근원은 이라크 내부에 존재했습니다. 미국은 문제의 근원인 이라크 정부를 바로잡지 못한 채 순위파 주민만 보호하며 이라크 테러 조직을 격퇴하고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했는데요. 미군이 키운 순위파 병력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죠. 결국 두고 볼 수 없었던 미국은 2008년 여름부터 순위파 병력에 대한 급여 지급권과 통제권을 이라크 정부에 이양하고 이라크 보안군으로 통합하도록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총격전까지 벌어졌고 시아파 중심의 이라크 정부는 순위파를 대놓고 탄압했는데요. 21세기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극적인 전쟁, 이라크 전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증파 전략이 성공하면서 상황이 점차 안정되었고 처음에는 성공 가능성이 10에서 15%밖에 안 된다고 평가된 도박이 결과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미군은 2008년 말까지 이라크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크기의 무장조직, 특히 순위파 무장조직을 지원했으며 덕분에 778개의 독립적인 합의가 이뤄졌는데요. 이를 유지하기 위해 미군은 월 3천만 달러를 지출했죠.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미국은 이전까지 중단했던 이라크 전쟁의 이라크화 전략을 다시 추진했습니다. 이때 미국은 증파한 병력뿐만 아니라 이라크에 파견한 미군 병력 전체를 철수시킬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라크 전쟁의 이라크화 전략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건 미군 병력만으론 이라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저항 세력을 잠재우고 이라크에 효율적인 정부를 세우려면 행정적 능력과 이라크 보안군을 길러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이라크에서는 그동안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지 못했고 따라서 미국은 안정된 상황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좀 더 강력하게 이라크 전쟁의 이라크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부시 행정부는 증파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총괄하는 중부군 사령관에 해군 출신의 펠런이 임명되면서 주요 지휘관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펠런은 취임 직후부터 퍼트레이어스와 자주 충돌했고 이러한 갈등은 부시가 직접 개입해야 조정됐는데요. 그러던 2008년 3월 펠런이 갑작스럽게 퇴역했죠. 직접적인 계기는 그가 미국의 남성 월간지와 나눈 인터뷰에서 부시 행정부가 핵무기 개발 문제로 이란과 대립하고 있으며 자신은 군사력을 동원해 이란을 위협하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인터뷰가 공개되자 펠런은 퇴역했고 후임으로 퍼트레이어스가 임명됐으며 이라크 주둔 다국적군 사령부 사령관으로는 오디에어노가 부임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부시 행정부와 이라크 정부는 2008년 10월 10일 주둔군 지휘협정과 전략구상협정 그리고 안보합의를 체결했는데요. 이러한 협정을 통해 미국은 단계적인 병력 철수 의사를 분명하게 드러냈고 모든 병력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철수하기로 했죠. 다만 이러한 합의에 대해 이라크 여론은 과연 미군이 철수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특히 보수적인 시아파 성직자들은 주둔군 지휘협정 최종 합의문에 대해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러한 우려에 따라 2009년 7월 30일에 주둔군 지휘협정에 대한 국민투표를 치르기로 했죠. 만약 주둔군 지휘협정이 부결된다면 미군은 이라크 주둔에 대한 근거를 상실하고 1년 내로 이라크에서 전면 철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투표는 2010년 3월로 연기됐지만 결국 시행되지 않았고 이라크 의회에서 주둔군 지휘협정에 대해 비준을 동의했으며 동시에 2010년 8월 미군 전투병력이 철수하면서 국민투표의 필요성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미군은 예정대로 이라크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으며 2009년 1월 1일 미군은 바그다드 중심부의 행정구역인 그린존의 관할권을 이라크 정부에 이관했는데요. 같은 해 6월 29일에는 바그다드를 비롯한 이라크 도시 지경에서 미군 병력을 완전히 철수시켰죠. 미군의 임무는 전투와 주민 보호에서 이라크 보안군 훈련으로 바뀌었고 전투 병력은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으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8월 19일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미군 전투여단까지 이라크를 떠났고 이로써 미국은 8월 31일까지 전투병력을 철수한다는 이라크 정부와의 합의를 준수했습니다. 그렇게 이라크 침공 작전이었던
것처럼 이라크 자유작전은 공식적으로 종료됐지만 미군 군사 고문단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새벽작전이 2010년 9월 1일에 시작됐는데요. 한편 미군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폭탄 공격이 일어나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죠. 2009년 8월 19일에는 이라크 외교부와 재무부 청사에 대한 차량 폭탄 공격과 그린존에 대한 박격포 공격이 발생해 모두 100여 명 이상이 죽고 600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에는 이라크 법무부와 바그다드 의회 건물에 대한 차량 폭탄 공격으로 155명이 죽고 712명이 다쳤습니다. 만약 이러한 공격이 이라크 정부와 미군이 철수한 후에도 국내 안전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자아내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라면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됐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공격은 의구심을 자아내는 데 그쳤고 미군 철수는 계속됐으며 이라크 보안군 또한 책임 영역을 계속 넓혔죠. 전체적으로 공격 횟수는 줄었고 2009년 9월에서 11월에는 2008년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의 공격만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민간인 사망 또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미군 전투병력 철수 이후 미국은 이라크 상황 통제를 위해 국무부 조직을 강화했습니다. 바그다드에 있는 대사관과는 별도로 영사관 시설 및 대사관 출장 사무소 등을 확충해 총 5개 공관과 2,500여 명의 직원을 유지했는데요. 이러한 국무부 인원을 보호하고 시설을 경비하며 무엇보다 국방부가 아닌 국무부가 담당하게 될 이라크 보안군 훈련을 담당하기 위해 7,000여 명에 가까운 민간 군사기업 직원을 고용했죠. 또한 이라크에 주재하는 미국 외교관들은 방탄차나 장갑차를 이용했고 민간 군사기업을 통해 대사관 소속의 신속 대응부대를 운영했습니다. 철군 이후에도 군사적 개입 필요성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라크 보안군 훈련을 위한 일부 교관 요원 등을 5천에서 1만 명 정도 잔류시키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병력을 운용하기 위해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에 이라크 보안군 훈련 및 교관 병력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설치됐는데요. 하지만 미국 병력 전체가 철수하면서 부서 자체는 해체됐죠. 2009년 1월 20일 대통령에 취임한 오바마는 이라크 전쟁의 이라크화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는 걸 이라크 정책으로 삼았고 미군 병력의 철수를 그 수단으로 썼습니다. 이를 통해 이라크 정부가 국가 건설과 통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압력을 가하려는 거였습니다. 특히 오바마는 2002년 10월 미국 의회가 부시 행정부의 군사력 사용을 허용하는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자유로웠는데요. 2007년 2월에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오바마는 2008년 6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하고 다음 달인 2008년 7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했으며 베를린에서는 20만 명이 넘는 군중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는 11월 4일에 치른 선거에서 공화당의 맥케인 후보를 따돌리고 승리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로 조치에 나선 오바마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포로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관타나모 군사 감옥을 폐쇄했는데요. 이는 부시 행정부의 부정적인 유산을 청산한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의도가 담긴 행위였죠. 오바마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을 바라보는 시선은 필요하지 않은 전쟁이라는 것으로 되도록 빨리 이라크 전쟁을 끝내고 미국의 자원을 아프가니스탄에 집중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섰고 새로운 행정부는 이라크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지만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